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기출문제 7회가 되겠고요. 자, 이번 엑셀 7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최상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최상의 난이도를 구분하는 조건은 일단 계산식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는 이 데이터의 양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학습 목표가 엑셀은 20에서 25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해서 여러분이 이번 7회 모의고사도 여러분 스스로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화면과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자, 서두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자, 데이터 양을 보니까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죠. 당황하지 않고, 그죠?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입력해야 되니까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죠. 자, 개인별 현금 서비스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갈로 열고 비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자, 지금은 비번호 부여받은 게 없기 때문에 XX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명 회원 번호부터 회원 번호, 성명, 성별, 연체이자, 그 다음에 보너스 점수, 결제 금액, 비고까지. 자, 미리 데이터를 제가 다 입력해 놓고 중요한 계산 부분만 설명하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부터 모든 계산과 출력까지도 시험에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도중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조차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다는 게 저희 학습 모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입력을 따라와 주도록 해주세요. 자, 82169331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오타가 없습니다. 자, 5789 1786 5123 9348 6704 1567 5822 3978 5278 1935 3753, 그 다음에 3371 4352 3919 1730 7334. 자, 제가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있는 거 상상이 가시죠? 제가 특강을 통해서 어깨에 키보드를 울러매고 타이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 그 방법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성명 입력하겠습니다. 곽성일, 김경화, 오타가 있으면 안 되죠. 김경화, 김세영, 주민영, 이형석, 도경진, 박영훈, 이순영, 민종국, 최한희, 김순영, 김민정, 강영순, 라준기, 고한수, 장선영, 이민주, 공애란, 김순호, 권인영까지 입력이 끝났고요. 자,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 1, 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 2로 입력해야 될 건지 아닌지는 아래쪽에 이거 작업표를 보라 그랬습니다. 작업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1번 계산식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성별 1이면 남성이고 2면 여성이죠. 올라가서 성별이라는 필드를 여기서 성별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그죠? 성별 이렇게 1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if 함수를 쓰란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1, 2, 3, 4 입력, 1, 2 입력하는 거나, 뭐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쵸? 자, 따로 계산식을 써서 뭐 출력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죠. 그럼 남성과 여성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쇄 상태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 자,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빠르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if 함수 제대로 쓸 수 있다, 빠르게 쓸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1, 2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if 함수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연체 이자가 돼 있네요. 근데 여기는 연체 일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체 일수는 이쪽에 따로 입력해 놓고 입력하도록 하죠. 자, 7, 4, 5, 4, 1, 3, 4, 3, 1, 4, 4, 3, 2, 3, 3, 6, 3,
8, 2, 1, 2, 5, 7, 9. 자, 이렇게 저처럼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입력하는 연습은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보너스 점수 없고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그 다음에 사용 금액이 있네요. 사용 금액, 여기까지를 오른쪽에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자율은 12%인데 이걸 12%, 자, 이렇게 자, 12%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소수로 입력하셔도 돼요. 10% 0.1이니까 0.1 뭐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0.16, 8, 8은 0.08이죠. 0.08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거 블록 지정해서 이 퍼센트 단수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를 다 블록 지정을 해서 빈 공간을 퍼센트 단수를 한번 눌러줍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그래도 한번 눌러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12%죠? 그럼 12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그죠? 자, 이게 훨씬 더 빠르니까 12, 13, 18, 16, 13, 8, 15, 11, 8, 9, 13, 8, 8.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 금액, 좀 숫자가 좀 단위가 높으니까 좀 천천히 정확하게 합니다. 433, 000 엔터, 999, 000 엔터, 754, 000 엔터, 1135, 000 엔터, 1526, 000 엔터, 591, 000, 772, 000, 183, 000, 852, 000, 863, 863, 000, 000, 그 다음에 412, 000, 899, 000, 538, 00, 000이죠. 538, 000, 797, 000, 2470, 000, 556, 000, 757, 000, 332, 000, 578, 000, 727, 000 엔터.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연습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연체 이자부터 이제 계산에 돌입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엑셀 작업 1단계에서 데이터 그 작업 그 표 틀을 만들었고, 그죠? 그럼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어요. 자, 연체 이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연체 이자는 2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는 하고 난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반드시 괄호를 붙여서 사용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자, 사용 금액 클릭 곱하기 그 다음에 이자율 클릭,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괄호 열고 연체 일수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함수를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자, 드래그 하면 나머지 답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계산식 보너스 점수 부분 보죠. 자, 보너스 점수 부분 사용 금액을 10,000원으로 나눈 정수값 곱하기, 그죠? 곱하기 맞습니까? 곱하기 1000으로 하라. 소수 이하는 버리도록 한다. 소수 이하 버린다는 함수가 우리 뭡니까? int라는 함수라는 거 우리가 함수 특강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6만 7천원이면 10,000원으로 나눠서 56.7이 나오니까 56만 취할 수 있도록 해서 56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뭐를? 사용 금액을. 그러면 사용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자, 쟤를 만으로 나누면 43.3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쵸? 이 사용 금액을 만으로 나누면 43.3이니까 소수야 버리고 43만 입력하라 이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어요. 99. 이거는 99만 9천이니까 99.9잖아요. 그러면 99라고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8번입니다. 자, 8번에 보면 보너스 점수 계산식은 권인영의 보너스 점수 계산식을 표시하라. 이 말은 이 8번이라는 이 위치에다가 여기에서 사용됐던 수식을 우리가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 안 하고 수식을 입력했을 경우에 쭉 내려가면 이 권인영이라는 학생의 수식이 우리가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 핸들하면 여기 수식이 나오겠죠. 이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라. 이 말이 8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수동보다는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못하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8번 못하면 이 8번 감점 아무리 많아봐야 5점 이상 감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복사해서 붙이는 것 때문에 이거 수동으로 안 하고 계산 막 하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또 해봐야 되겠죠? 자, 보너스 점수. 자, 이 부분에 보너스 점수가 너무 정신없게 적혀 있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줄 맞춤을 해서 보기 좋게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너스 점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값이 뭐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용 금액을 만으로 나눈 정수값에다가 곱하기를 하라. 뭘 곱하기 하냐? 1000을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소수 이하는 버린다. 예를 들어서 56만 7천원인 경우에는 만으로 나눠서 56.7이 나오면 56만 치 한다. 이 말은 여기 사용 금액은 43만 3천원이기 때문에 만으로 나누면 43.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여기에 소수 이하를 버려서 뭐만 나오게? 43만 나오게 하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너스 점수가 43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뭐 1000을 곱해서 결과는 43000 이렇게 해서 43,000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 3번 문제에서 하라는 의미가,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 하라는 의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너스 점수 부분을 자 클릭해서 자, 는 해서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 금액을 만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사용 금액 클릭하고 나누기 10000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그러면 43.3이 나오잖아요. 이거 소수야 버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int를 치하죠. int 갈로 열고 맨 뒤에 가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소수야가 버려지면서 4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43이라는 값이 끝이 아니에요. 뒤에다가 뭐 1000이라는 값을 한 번 더 곱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 뒤에다가 곱하기 1000 해서 1000을 곱해서 얼마가 나오게 하라? 43,000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너스 점수를 구했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까지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값도 정확하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결제 금액 볼게요. 자, 결제 금액은 사용 금액 플러스 연체이자 마이너스 보너스 점수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는 하고 사용 금액 클릭 플러스 그 다음에 연체이자 클릭 그리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보너스 점수 클릭 그리고 엔터 해서 나오는 결제 금액을 말하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까지 드래그 하시면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고란 볼게요. 자, 비고란은 if문을 사용했네요. 보너스 점수가 10만원 이상이면 VIP 고객이고 그 다음에 8만원 이상이면 우수,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빈 공백으로 계산하라 이 뜻이에요. 자,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if를 두 번 써야 되겠죠. 자, if 만약에 뭐가 보너스 점수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10만이니까 여기서 10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쵸? 수식을 숫자를 인식해야 되니까 100 000 이게 10만이죠. 05개. 자, 10만원 이상이면 뭘로 하라? VIP 고객으로 하라. 자, 이 말이고, 자, 다시 한번 if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야? 보너스 점수 얘가 크거나 같다. 이번엔 8만이니까 8 하나 둘 셋 넷 8만 이상이면 뭘로 하라? 자, 우수 고객으로 하라.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공백으로 하라 했으니까 콤마 찍고 바로 빈 따옴표 열었다, 빈 따옴표 닫았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를 두 번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비고가 나오는데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얘는요 10만 8만 이상이 안 되니까 빈 공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쵸? 얘를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 보면 수식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거 답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분 계시는데 자, 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빈 공백 형태로 나온 겁니다.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VIP 고객, 그죠? 그리고 우수 고객이 8만 이상이면 우수 고객, 또 10만 이상이면 VIP 고객으로 비고란이 찍혀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고 계산까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본 계산식은 다 끝냈죠. 자, 아래쪽에 텍스트만 일단 입력을 해 놓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서 이 부분은 평균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권인명까지 입력이 끝난 다음에, 요 데이터가 끝난 다음에 요거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죠? 입력해야만 이 뒤에다가 또 계산식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자, 입력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남성 회원 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점수 계산식. 자, 그 다음에 성이 김씨나, 그죠? 그 다음에 이씨이면서 연체 이자가 7만원 이상인 회원의 합. 자, 이렇게 일단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연체 이자가 10만원 이상 12만원 미만인 회원들의 합. 됐죠? 자, 오타 있으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7만 원 이상인 회원의 합.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다 입력해 놓고, 자, 여기다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하기 전에 우리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행번호를 클릭하셔서, 자,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잡고, 자, 정렬 부분은 여기 있죠?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성별의 오름차순, 성별이 같으면 결제 금액의 오름차순입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정렬 클릭하셔서,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클릭한 다음에, 그죠? 클릭한 다음에 정렬 기준의 첫 번째는 성별의 오름차순, 기준 추가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결제 금액의 오름차순, 결제 금액의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해서 정렬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합계 라인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합계 라인 계산했는데 평균이 병합이 연체이자까지가 병합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D열까지가 병합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셔서 미리 좀 병합을 해둘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 평균 여기까지 병합을 했어요. 나머지도 다 이까지 병합을 해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미리 병합을 좀 하죠. 자, 병합 단추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병합 단추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병합 단추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병합 단추 클릭인데, 사실 문제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문제 화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좁아서 제가 이 부분을 두 줄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한 줄로 쭉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너비를 좀 넓혀 주시면 돼요. 이 전체의 너비가,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간만, 자, 이렇게 넓혀서 전체가 다 보이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두 줄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한 줄에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으면 두 줄로 입력하면 되지만, 두 줄로 안 나와 있고 한 줄로 돼 있을 경우에 뭐 글자가 칸이 좁아서 내가 쓴 글자가 다 안 보일 경우에는 전체를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된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합계 라인의 이 평균, 이 부분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6번 라인입니다. 자, 6번 평균은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에버리지 계산하는 얘기네요. 그죠? 는 하고 AVG RAGE 가로 열고,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계산될 거고, 자, 오른쪽 한 칸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얘는 아닌데, 그죠? 우수고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그죠? 자, 비고 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남성 회원의 합, 이건 뭐 쓸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게 되면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남성 회원들의 합이란 얘기는 조건 자체가 두 개예요. 그죠? 자,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조건을 따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뒷섬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빈 칸에다가, 자, 이쯤에다가 조건을 일단 한번 적어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면, 우선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다. 참, 결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결제 금액이라고 쓰고, 크거나 같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조건을 하나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남성 회원들이라는 의미니까 성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성별, 이 글자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자, 성별이 남성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별이 남성.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타가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만 보셔야 될 게, 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입력하면 AND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결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남성 회원이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같은 라인에 쓰면 돼요. 만약에 결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남성 회원인 사람들의 합 이렇게 나오면 또 오화 조건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 칸을 내려서 남성이라는 글자를 요 아래쪽에다가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은 AND 조건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조건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dsum 함수를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는 하고 dsum, 그쵸, dsum 갈로 열고. 자, dsum 함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죠.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합계를 구할 부분이죠. 합계 구할 부분이 어딥니까? 얘잖아요. 얘 보너스 점수. 그죠?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 계산해야 될 거는 뭡니까? 조건의 범위가 와야 되겠죠? 자, 조건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 주셨죠. 그죠? 여기까지가 dsum 함수예요. 엔터 치면 조건에 맞는 값에 대한 합이 나온 거예요.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남성의 회원의 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 드래그 해버리면 이 답은 틀린 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를 다시 치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핸들 했을 때 달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달러 특강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체 범위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 전체는 F4번 키 한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 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보라색도 조건의 범위죠.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오더라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요 I25부터 J16까지 이 전체를 역시나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 주셔야 돼요. 이 3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지나면서 2가 F3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죠? 때려놓고 엔터. 자, 그러면 아까처럼 72만 9천원 그대로 나왔고요.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나머지, 자, 이 값은 역시나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보면 범위나 모든 부분이 제대로 맞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조건이 두 개일 경우에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 조건 필요 없다고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조건 지워버리면 이 답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자, dsum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8번 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너스 점수 계산식에 권인형의 보너스 점수 계산식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권인형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정렬을 했기 때문에 권인형이 사라졌는데요. 자, 어디 있습니까? 권인형 여기 있네요. 자, 이 친구의 보너스 점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 계산식을 쭉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한번 눌렀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반드시 키보드 ESC 키를 눌러서 해제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8번 라인에 여기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죠? 수식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맨 앞에 는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 하나 붙여주시고 엔터를 치면 수식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수식을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라인도 칸을 약간만 느리겠습니다. 이렇게 느리면 그죠? 어떻습니까? 자, 이 수식 자체가 한 칸에 그대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얘는 두 개를 병합을 해주는 게 맞죠? 병합 단추 눌러서 이렇게 병합을 해서 가운데 예쁘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성이 김씨나 이씨면서 연체이자가 7만원 이상인 회원의 합. 자, 성이 김씨나 이씨이면서 연체이자가 7만원 이상인 회원들의 합. 자, 얘는 조건이 3개나 됩니다. 그죠? 자, 역시나 얘도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 함수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이 김씨이거나 이씨이면서니까 김씨나 이씨, 그럼 두 개의 조건은 뭐다? 오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면서 연체이자가 7만 이상이니까 이 앞에 두 개의 조건은 성이 김씨나 이씨 이 두 가지 조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오화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에다가 뒤에 있는 연체이자가 7만 이상 얘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7만 이상은 이 사이는 뭐다? AND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써야 될 함수는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당연히 역시나 뒷섬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뒷섬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쪽 같은 라인에다가 조건을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을 적으려면 당연히 성명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필드명 성명. 그죠? 성명이 뭐 김씨이거나 이씨니까 김하고 별표. 김으로 시작하면 김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명이 뭐 이로 시작하는, 그죠? 그러면 이로 시작한다, 이 별표하면 이씨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성명이 김씨이거나 이씨가 되는 거예요. 자, 성명이 김씨, 이씨를 우리가 어떤 줄에 적었어요? 다른 줄에 적었잖아요. 그쵸? 이게 오화 조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번에는 연체이자가 7만원 이상이죠. 그럼 여기다가 연체이자라고 쓰고, 그쵸? 7만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7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될까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김씨 이거나 이씨 이 두 개는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성명 라인에 이거 다른 줄에다가 김씨 이씨 적은 거예요. 근데 얘네 둘 사이는 무슨 조건이라 그랬어요? 얘네 둘 사이는 AND 조건이라 그랬기 때문에 같은 줄에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씨랑 같은 줄에 크거나 같다 7만원 적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대로 놔둬버리면 이씨와는 또 오화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오화 조건이. 그러면 이씨도 AND 조건이 올라 그러면 이 아래에다가 크거나 같다 7만을 한 번 더 적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조건 이 자리에다가 크거나 같다 7 하나 둘 셋 넷을 한 번 더 적어주게 되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성명의 조건은 김씨이거나 이씨 다른 줄에 적었기 때문에 얘는 오화 조건이 만족하고 이거 두 개와 얘네들은 뭐야? AND 조건으로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줄의 조건을 한 번 더 적어서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뒷섬 함수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쓰면 되죠. sum.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 이용해 볼까요? 함수 마법사 fx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 뜨면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범위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의 범위를 잡아보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자, 두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계산할 필드가 뭡니까? 이 라인이니까 이거 보너 점수 요거 계산할 거죠.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니까 조건의 범위를 얘네들을 잡아주시면 되죠. 자, 달러를 여기서 붙여볼까요? 자, 이 전체 범위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F4번 키 눌러서 달러 다 붙여주시고 자, 이 3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F3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조건의 범위 얘네들은 역시나 F4번 키 눌러서 이 조건의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자, 확인하시 눌러서 확인해보면 41만 5천원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오른쪽에도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뒷섬 함수를 두 번을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결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남성 회원의 합이라는 계산식을 뒷섬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성이 김씨나 이씨면서 연체이자가 7만원 이상의 회원들의 합을 또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식이 되겠네요. 자, 10번 연체이자가 10만원 이상 그리고 12만원 미만인 회원들의 합이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조건이 들어가죠. 연체 이자가 10만원 이상 12만원 미만의 회원들의 합.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그쵸, 얘도 뒷섬 함수를 쓰면 되죠. 자, 조건이 그쵸, 역시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체 이자가 미만인 제가 방금 오타를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죠? 자, 연체 이지가 아니고 이자죠. 그죠? 자, 이자가 자, 제가 직접 입력해 놓고 보면 오타가 잘 안 보여요. 자, 연체 이자가 10만원 이상 12만원 미만인 회원들의 합 역시 뒷섬을 쓸 건데 자, 조건을 이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은 이제 어떻게 입력하면 되죠? 그쵸, 연체 이자가 연체 이자라고 하고 10만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만, 10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연체 이자 입력하고 이번에는 미만이니까 작다 12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연체 이자의 조건을 이렇게 입력했다는 것은 자, 이 문제에서 10만원 이상 12만원 미만의 회원들의 합이잖아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자, 이쪽이 만약에 뭐 10만이다. 이쪽이 만약에 12만이다. 그러면 이 사이의 회원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사이를 나타내는 조건은 AND 조건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10 이상이고 12 미만인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10만 이상인 조건과 연체이자가 12만원 미만인 조건이 같은 줄에
그렇죠. AND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줄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을 입력했고, 자, 쓰는 방법 역시 dsum 함수 그대로 쓰면 되겠죠. 는 하고 dsum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의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주죠. 자,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자, 여기까지 잡고, 이제 알고 있죠? F4번 바로 눌러버리세요. F4번 눌러서 달러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자, 여기 합계 구할 것은 다시 보너스 점수 라인이니까 E3 질러주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자, 조건의 범위 요거 잡아주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 다 붙여주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25만 3천 제대로 나왔고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값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문제 풀어보니까 이번 문제는 완전히 dsum 함수의 총복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자, 그래서 dsum 함수만 알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번 기출문제 엑셀 7회가 계산식 과정이 좀 많아서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최상 난이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dsum 함수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 과정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엑셀 작업 순서에서 이제 뭐합니까? 자, 꾸미기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정렬 작업 다 끝났고, 아래쪽에 총계 라인 계산까지 다 끝났으니까, 자, 꾸미기 작업 제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별말 없으면 18포인트, 엑셀에서는 18포인트. 자, 진하게 밑줄 정도 꺼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 라인, 인쇄될 라인, 비고 라인까지 해서 병합 후 가운데 맞춤 클릭. 그죠? 자, 전체를 데이터를 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의 궤선을 전체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전부 다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 금액이죠, 얘네들이.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원화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그쵸? 선생님 샵 표시 어떻게 합니까? 느려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요거 조금 느려주시고, 느려주시면 돼요. 샵 표시 나온 부분은 칸이 좁아서 숫자가 다 표현이 못 되기 때문에 샵 표시가 나오는 거니까 느려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선생님 여기 회원번호에 원화 표시 붙입니까? 회원번호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문제 이쪽 라인이 여기가 병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평균부터 시작해서 아래쪽까지 전체를 선택해서 병합 후 가운데 맞춤 클릭. 그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그죠?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 계산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프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힘들게 작업했는데 데이터 날라가면 안 되니까 저장 한번 합시다. 자, 저장 단추 눌러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오면 우리가 어디에 저장합니까? C 드라이브에 시험장에서 저장하면 되고요. 우리는 사문자동화 실기에 기출문제 폴더 안에다가, 그죠? 07회 엑셀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07회 다시 엑셀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만들러 가겠습니다. 자, 쭉 내려와서 그래프. 자, 나머지 기타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작업은 작성한 작업표에 성별이 남성인 고객의 보너스 점수와 결제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별이 남성인 고객의, 그 남성은 위쪽에 아까 정렬을 다 해놨었잖아요. 남성인 고객의 보너스 점수와 결제 금액, 그럼 보너스 점수와 결제 금액이니까 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성별이 남성인 고객인데 X축의 제목이 성명이 다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성명 부분도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만들 때 X축의 성명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니까. 그리고 범례도 같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범례가 여기 보시면 총 납부액과 사용 요금으로 범례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너스 점수, 결제 금액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범례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글자가 틀리다 그럼 글자 틀리는 걸 우리가 고칠 수는 있어요. 그쵸? 그 고치는 과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렇게 성명 라인과 보너스 점수와 결제 금액 라인을 블럭을 지정하고, 자, 그리고 삽입 메뉴에 세로 막대형을 클릭할까요? 자, 문제 보니까 결제 금액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보너스 점수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럼 세로 막대를 그냥 클릭해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이 그래프의 크기를 표의 크기랑 거의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너무 커서 이 그래프를 표의 크기로 맞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표가 너무 커요.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좀 줄여서 합계 라인의 아래쪽까지 이 정도 만들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표 크기를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표를 아래쪽에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서 한 줄 정도 띄어진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제 꾸미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프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자 표를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 제목은 레이아웃 메뉴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차트 위를 선택하셔서 차트 제목은 남성의 결제 금액 및 보너스 점수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 블록 지정해서 밑줄 단추 한번 꺼줄게요. 자 홈 메뉴에서 밑줄 단추 하나 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성명 입력해야 되니까 성명 역시나 레이아웃 메뉴에서 축 제목 그래서 가로 축 아래 제목 선택하셔서 자 이 부분은 뭘로 하면 된다? 성명으로 하면 되고요. 자 또다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얘는 뭘로 할까요? 자 금액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금액까지 했습니다. 자 X축 눈금 단위와 Y축 눈금 단위는 임의로 하라 됐고요. 자 법내는 총 납부액과 사용 요금을 하라. 자 법내가 총 납부액과 사용 요금을 하라. 이게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자 법내가 총 납부액으로 하라. 총 납부액이 뭐예요? 총 납부액이 결제 금액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 요금은 보너스 점수가 사용 요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는 결제 금액과 보너스 점수를 만들어 이렇기 때문에 이 법내는 얘가 결제 금액이 되겠고 얘가 보너스 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법내를 우리가 고칠 때는 어디로 간다? 그쵸? 자 레이아웃 메뉴 아니고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서 계열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자 계열 1을 편집 단추 눌러 보시면 24부터 27이니까 2열에 해당되는 게 보너스 점수였죠. 그럼 여기다가 보너스 점수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 스크롤바 올리셔서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보너스 점수로 만들어졌고요. 계열 2를 선택하신 다음에 역시 편집 단추 누르셔서 계열 이름을 이번에는 결제 금액 그죠?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결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확인 단추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너스 점수와 결제 금액이 법내로 만들어진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래프 작업이 다 끝난 거죠. 그래프는 오히려 더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쇄 작업을 만들어 놓고 끝내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자, 전체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페이지 설정 단추 눌러서 자동 맞춤에다가 여백 탭에 가서 자 윗여백 감도 기온이 6cm 하라 그랬으니까 6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가로 세로 둘 다 체크 그리고 확인. 자 하면 이렇게 예쁘게 자 위에 표가 나오고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자 미리 보기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저장 상태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 닫아주시고 자 문제지도 내려줄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7회 엑셀을 다뤄봤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한 30-40분 안에 끝낸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뒷섬 함수를 잘 쓸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인트 함수 하나를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또 커피 한잔 하고 그죠? 7회 모의고사 액세스 강의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